폴란드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국산 무기까지 쓸어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사랑은 맹목적인 추종 따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능,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등 모든 조건에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거래는 단순히 무기 거래로만 끝나지 않고 양국가의 방산 인프라와 안보 협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무기 체계의 운용 방법 습득을 위해 교육생을 한국에 보낸 적이 있는데요. FA-50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기종전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가 군사 퍼레이드에서 폴란드의 하늘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는 한국에 다시 한번 교육생들을 파견했는데요. 바로 호마르K 운용병력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K는 폴란드 지상군 화력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 내에서도 호마르K에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288문의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이번에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500문 가까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무기만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 내에서는 호마르K를 두고서 왜 성능이 뒤처지는 하이마스를 그렇게 많이 도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K239 천무 288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차체화 발사 시스템은 자국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제조사인 한국에서 먼저 시스템 통합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옐츠 트럭 세대가 창원에 위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천무 발사대와 결합 작업이 진행됐고 통합 작업을 마친 호마르K 한 대가 폴란드로 향하는 화물선에 실렸는데요. 한국에 남은 나머지 2대의 호마르K 역시 통합 작업을 완료하고 주행 테스트와 실사격 테스트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는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군 장병들이 K239 천무의 운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인수 중인 호마르K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포트와 자국의 옐츠 전술 트럭을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포트의 운용 노하우나 탄약 공급 방법 등만 반복 숙달할 수 있다면 인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학습의 효과는 K2 옥표에서 이미 증명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파견하면서까지 선행훈련을 시작한 폴란드는 거의 공백 없이 K2 옥표 초도 물량을 국경지대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그만큼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무력 도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폴란드는 K2 옥표의 사례만큼이나 호마르K의 최대한 빠른 전력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호마르K는 유독 날짜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마산항에서 출항한 호마르K 초도부는 운항 중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동쪽의 지브롤터 인근에서 이민자들을 태운 민간 선박의 구조 요청을 받았고 조난자 구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인 32명, 이집트인 3명, 시리아인 1명 등을 구조한 우리 선박은 이들을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인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현지 시각 기준 지난 8월 21일에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입항에 성공했지만 해당 물량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중동부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MSPO에서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데요. 도합 218대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호마르K는 이후 2023년 말까지 18대가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동부의 대도시 시에들체에 사령부를 두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따라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최전방의 그 부대인데요. 심지어 첫 세대만 대한민국에서 폴란드로 인도될 뿐 나머지 15대는 스탈로바 볼라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긴장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천무가 폴란드에 도착해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투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에 나토에서는 박수를,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는 비난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나토에서도 기겁할 만한 추가 계약을 발표해 유럽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MSPO 2023에서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전체 GDP의 4%인 총 43조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와중인 지난 9월 11일 폴란드 국방부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MSPO가 끝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하이마스 도입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겠다고 발표하며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는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1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으로 2025년까지 총 48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발사대만 도입했었던 천무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 역시 발사대와 탄약만 도입하고 옐츠 트럭과 결합하여 호마르 K와 구별하기 위해 호마르 A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폴란드가 보유하는 다연장 로켓이 호마르 K 218문과 호마르 A 486문을 합쳐 무려 700문이 넘게 된다는 건데요. 냉전 시절 소련의 막강한 기가베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서독에 대량으로 배치됐었던 M270 다연장 로켓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화력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것으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마치 뭔가에 쫓기듯 하이마스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8일 폴란드 군 관계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군의 총참모장인 라이문드 안제이착 장군은 카르파치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연간 GDP 5%의 국방비와 30만 명의 군대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라이문드 장군은 러시아는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으며 폴란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게 된다면 그 다음은 벨라루스를 잃게 됩니다. 그 후 목표는 폴란드가 될 것입니다. 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마주하게 될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한쪽이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대치 상태가 유지되고 있자 서서히 전쟁에 관심을 잃기 시작한 서방과 폴란드 여론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폴란드의 이런 불안 심리를 이해하려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에서는 폴란드를 향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장비 손실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패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막강한 화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호마르 K 이외에 무려 486문에 달하는 하이마스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폴란드의 다연장 로켓 도입 계획은 천무가 아니라 하이마스였습니다. 폴란드의 자체 개발 다연장 로켓 WR-300 호마르가 기술 부족으로 실패하고 나서 미국의 하이마스 20문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레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해진 폴란드는 일단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을 구매하려 했는데요. 당연히 제코가 석자인 미국에 이게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WR-40조차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바람에 폴란드군의 물자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텅텅 비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인 천무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두 단계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 개념부터가 안정적인 고화력 투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숫자상으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를 큰 피해 없이 무력화하려면 강력하고 정밀하며 동시에 연속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230mm급 유도탄은 단연발로 12발까지 투사할 수 있으며 위성항법 시스템과 관성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원형 공산 오차가 고작 15m에 불과한데요. 확산탄인 KM-26A2 기준 한 발당 살상 반경만 축구장 3개 크기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오차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239mm 유도 로켓의 경우 단일 고폭탄도를 탑재할 경우 6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해 버릴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가장 많은 양을 투사할 수 있는 130mm 로켓의 경우 한 개의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히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도 디지털 제어 시스템과 유압식 구동 장치를 적용해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하여 재장전 시간 역시 160초대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천무 한 대가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이는 하이마스는 물론 경쟁 기종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 주변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자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는 다시 하이마스 구매를 결정했는데요. 폴란드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하이마스 486군 구매에 관련해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K239가 하이마스보다 우수합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의 파병을 위해 공중 수송할 수 있도록 경량화 설계되었기에 K239는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 개발로 우리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된 미사일을 획득하여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제 무기 시장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거래는 우리의 산업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의 불안과 공포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하이마스를 무더기로 사들이는 것은 큰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일찌감치 천무를 도입한 것이 폴란드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